이 무는 이제 무성하다는 뜻으로 여기 이 글자에서 무성하는 글자에서 이제 출발한다. 거기에서 나온 그런 글자다. 그 다음에 또 무라는 것은 이게 안개 한자예요. 안개하. 이게 높은 산에는 되게 안개가 끼죠. 그래서 이걸 안개라고도 하는 거고요. 또 이 무토 일간을 만나면은 이게 계속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하는 거죠. 이 무토는 본래가 이게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쓸모없는 땅이죠. 그래서 반드시 물이 있나를 봐서 물이 있으면 쓸만한 땅이고 물이 없으면은 이건 쓸모없는 땅이고 이런 거죠. 더구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무토가 원래는 토라는 것은 본래 임무가 이 토목을 키우는 게 본래 임무요. 근데 토목을 기를 수 없다면은 뭐를 보야 되는 광물을 캐낼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. 그 광물을 캐내는데 그 광물이 신이나 경이나 있으면 철광석을 캐내는 거고 사유축이니 신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보석을 캐내는 광산이 되겠죠. 그러면 그 흙은 또 쓸모가 있는 거죠. 근데 만일 이렇게 이 무토가 가만 많이 만나 다봉화를 하면은 그럼 토를 바싹 붓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제 병화로 붓느냐 정화로 붓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. 그래서 정화로 붓는다든지 이게 사화 이런 걸 말하는 거죠. 병화로 붓으면은 이게 7이니까 쉽게 말해서 7천도, 정화는 2천도. 그러면은 2천도로 구우면 7그릇. 이거 7천도로 가면 도자기. 근데 도자기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대우는 받지만 쓸모는 별로 없어요. 할 일은 없다 이 말이죠. 그 한가한 사람. 그래서 이렇게 화토를 많이 만나면은 절에 나가십시오. 이게 선님 팔자. 그래서 화토 종탁을 선님 팔자를 하는 거죠. 그렇게 무토는 반드시 이 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봐서 물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토유구시를 하는 거다. 또 이것은 등사에 해당되는데요. 등사에 해당되는데 등사라는 것은 용처럼 생겼는데 이제 구름 안개 속에 묻혀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게 전설의 동물이죠. 그래서 이 무토를 갖다가 이 등사에 속하는 거로 이렇게 봐요. 이 안개라고 아까 했는데 이 안개라는 어떤 것을 말하냐 그러면 이것은 문체요. 문체. 이게 안개를 끼어 있으면 그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 이제 무지개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러죠. 그래서 이걸 문체라고 그러는데 문체라는 것은 문장가죠. 그래서 무일주가들이 되게 글을 잘 써요. 그걸 잘 보시면 되고. 근데 이제 이게 바짝 마른 흙이다 그러면은 아주 편고한 글을 쓰는 거고요. 또 광산으로 쓸 수 있는 흙이라고 그런다면은 돈 버는 데 대한 글을 경제적인 측면의 글을 잘 쓰고요. 또 화가 많으면은 이것은 그 문학적인 소질이 많이 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. 예, 그다음에 이제 기토죠. 기토는 이제 이렇게 일어날 기자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기토는 저 구름이고요. 또 이 구름이고
이것은 서쪽에서 서방에서 거한다. 이렇게. 그러면 이 서방이라는 것은 이게 서방 정토죠. 그 불교와 관련이 있다. 종교와 관련이 있다. 정토라는 것은 부처님이 사는 곳이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기토는 이제 이게 유에 앉았다 이 말이 기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이 아주 좋은 땅이 되는 거고요. 또 봄에 기토가 태어나도 그건 쓸모 있는 밭이죠. 봄밭이니까. 근데 귀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. 또 기토도 마찬가지로 윤택해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기토가 간목을 보면 어떠냐 이거죠. 기토가 변 간목을 보면. 그러면 기토는 이 간목이라는 것을 아주 큰 나무를 기를 수 있는 그 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밭을 쳐주는 거예요. 쳐주는 밭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토 일주로 태어났다 그러면 사주에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죠. 간목이 있었고 또 간목이 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면은 좋은 제목을 키는 밭이기 때문에 훌륭한 밭이죠. 근데 밭이 훌륭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그 간목을 길러서 간목이 빛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는 이 왕을 만드는 메이커지 자기 스스로 인재를 만드는 메이커지 자기 스스로 인재는 아니다.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해가 을을 만나면은 이것은 이게 해가 을을 만나면 바람 부는 물이죠. 그 파도 치겠죠. 그러면은 이것은 좋은 형상이라 볼 수가 없다. 이런 거죠. 근데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여기 술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괜찮죠. 이게 완전히 막아줬으니까 바람 불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. 근데 이런 게 없다든지 그러면 여기 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건 아주 좋지 않은 거죠. 그러면은 이게 인수인데 인수를 두 번씩 만난다고 그런다면 인수가 혼잡이잖아요. 그게 혼잡인데 혼잡으로 인한 다른 인수가 혼잡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나쁜 즉 파도가 치니까 아주 성가신 인수가 된다.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. 그럼 토는 언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? 봄에 태어나는 게 좋다고 그랬고 여름에 태어나면 토 입장에서는 화생토를 받으니까 좋지만은 그때 너무 열이 많이 받아가지고 토가 아주 메말라져 버리면은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는 흙이 되는 거죠. 다만 온도가 높으면 아까처럼 도자기가 돼서 잘 보관하는 데 앉아있는 거는 되더라도 다른 거는 안 된다. 그게 절간이 가서 앉아있는 거는 돼도 보관하는 데 가서 앉아있는 건 돼도 자기가 할 일은 별로 없다. 그래서 이 화토가 많은 사람들은 이 인간 세계에 나와서 뭐 일을 해도 먹을 수가 먹고 살 수가 없고 또 그 동정을 바라고 바랑을 짊어지고 다녀도 이 스님 모양을 하고 다니면 먹을 게 생기는데 그런 모양을 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뭐 이렇게 통 놓고서 앉았어야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갖다가 이 구진으로 봐요. 구진으로 보는데 구진이라는 것은 북극성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일컫는 말인데 이거는 하여튼 그 천상의 시녀로 보는 거죠. 그게 천상의 후궁이죠.
근데 이제 이렇게 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어떠냐? 가을에 태어나면 할 일이 없죠. 그죠? 그러니까 하는 사람, 할 일이 없는 사람. 또 겨울에 태어나면 어떠냐? 곡식을 다 걷어 가버리고만 하면은, 이제, 한만 남잖아요. 외로운 사람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이 사주를 놓고, 이게 용신이 뭐냐, 무슨 살이 있어서 어떠냐, 이거보다도 우선, 이 무슨 일주인데, 일주가 뭔데, 언제 태어났느냐. 그게 쓸모있는 용도로 좋은 계절에 태어났느냐, 아니냐, 이런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.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. 왜 그러냐면, 다른 데에서 그 여건을 만들어주기도 하고, 안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. 가서 이제, 토가 봄에 태어났으면은 할 일이 많고 쓸모가 있는 거지만은 거기 물이 없다든지 또 태양이 없이 음지 토양이라든지 이러면은 별 볼 없는 것처럼 다 이 사주에 구성되는 저의 요건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사항이 생기겠지만은 우선 토다 그러면은 언제 다 태어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으냐 이런 것들은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.